오영문 원내대표 주재로 제60차 원내대책회의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오영문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합니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 또 오늘 아침부터 학상대법관 총례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제 국민 눈높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또 경제정당, 민생정당 관점에서 모든 현안 문제들을 이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4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4.16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개조가 됐는지, 세월호 이전과 과연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너무도 잔인하게 잔인한 사고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특위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시행령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세월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그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66%가 적폐 해소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과거 기억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세월호 참사를 또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이 순간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게 죽음보다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령을 즉각 철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 적극 환영합니다. 국민의 77%가 선체 인양을 원하는 만큼 정부도 반드시 대통령의 말대로 온전한 채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이 해외 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완전 새누리당의 방해로, 그것도 고의적인 방해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27조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34조 3천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해외 자원 개발에 총 60조 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이 25조인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혈세 낭비가 심각한데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무조건 거부하고 또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한 증인인 MB 출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당대표께서 아무 연관도 없지만 MB 출석을 위해서 본인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이 오늘 중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노영민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 있을 걸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무원 연금 어저께 우리 강기정 의장이 특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실무위원회도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늘 이 날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내용, 합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질적인 대타협입니다. 대타협 없이 많은 시간 흘러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대타협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상욱 대법관 청문회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또 정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국민적인 항쟁이었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야말로 이 항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국민적 항쟁과 박종철 열사의 희생으로 오늘날 그나마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정의가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더욱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기정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발표한 세 가지 금리 인하 조치, 그리고 LH를 비롯한 공공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인하 조치는 빚내서 얻은 전월세금에 대해서 일부 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역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입니다. 이왕에 빚을 내서 전월세 대책에 살거나 또 당장 빚을 내야 할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집을 재계약하거나 이사를 새롭게 해야 할 사람들, 또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제 대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정적 주거복지를 실현시키려는 정부 의지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어제의 대책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전월세의 상승에 따라 서민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중에 핵심적으로는 최소한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전월세란에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같은 조치가 LH와 같은 공공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전세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정부의 12만 원을 넘어서서 올해는 15,000원을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서 전세 품귀 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런 요구 등을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전환율 인하 대책이나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이런 대책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일부가 빚내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향한 대책을 넘어서서 빚을 안 내는 사람들을 향한 국민들의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특위와 실무기구를 즉각 열고 특위에서도 정부에게 여러 가지 촉구할 바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다시라도 열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에서는 특위의 전반적인 일정, 향후 전 일정을 다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특위 열기가 어렵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실무기구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두 약속, 어려운 두 약속을 다 지켜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당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거고 앞으로 더 부족함이 있으면 노력할 겁니다. 다만 이 시기와 사회적 합의라는 두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부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 대타협의 양보와 희생을 해놓은 만큼 정부는 인사정책적 측면을 비롯해서 무엇을 양보할 건가, 무엇을 내놓을 건가를 정부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지난 연금 과정에 한 번도 정부가 무엇을 양보하겠다, 무엇을 공무원들에게 당사자들 희생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특위에 분명히 요구해 줄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타협 기구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생각이 뭔지 이건 역시 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당은 시기와 사회적 합의를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위에서도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의의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기와 사회적 합의를 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노영민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장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마 오늘로 종결될 겁니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MB 정부의 자원 외교, 해외 자원 개발은 정권 출범 이전에 내부 이너서클에서 주도되고 기획되었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체결했던 1호,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제1호 MOU인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MOU 체결은 당시에 공식 기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비선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 보름 만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민간협회 등 모든 기구와 회의체의 출범을 완료합니다. 즉, 당선자 시절 그 훨씬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나와서 증언해야 합니다. 공기업이 주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민간에게는 성공불 융자를 줬는데 현지 실사는 거의 하지 않거나 부실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투자 후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기업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금을 보장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부실을 공기업, 즉 국민의 부담으로 떠안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증언해야 합니다. 투자 규모가 국가의 능력, 특히 공기업의 기술 수준과 재정 수준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준을 넘는 대규모 규모였습니다. 자주 개발률을 설정하고 몰아붙여서 정상적인 자원 개발이 아니라 단기의 성과를 볼 수 있는 M&A나 대규모 지분 투자 위주였습니다. 매물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제 호갱이 되었고 부정 의혹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부실 자산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 즉시 회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투자했음에도 정상적인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이라는 투자조차 금리 수준 이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추가 투자는 고사하고 금융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자원 3사의 해외 부분은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유출된 해외 자원 개발의 비극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국회의 특위는 구조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야 간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협상이 좀 진전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일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증인 채택과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새누리당이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유대용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침몰이 1년이라는 세월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을 한 셈이 됩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는 등 각종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7%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의 안전의식이 변했냐는 질문에 60.1%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의 반성과 개선 노력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사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강화도 캠핑장 사고 역시 발화점이 미인정 전기장판이었으며 정신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1000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치료감호소에 9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못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등의 기가 막힌 소식을 여러분들도 함께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돌림노래 같은 후속 발표들에 국민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제도 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정말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제발 안전에
눈을 다시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네, 이어서 김경환 의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국토부의 전월세 대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월세 올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긴 아니고요.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루어야 되겠느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거구의 김무성 대표께서 간이 언제부터 그렇게 홍할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1억 원짜리 논두렁식에 지어내서 전직 대통령을 검찰로까지 끌어내던 새누리당의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등 5인방 증인 출석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재보선 공약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군사 독재자인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내란 채 부정부패로 엄벌에 처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국회 특위가 아니라 재판정이라도 세워야 합니다. 지난 3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22조 원을 국민 혈세로 낭비한 4대강 사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자원 3사 공기업 31조 4천억 원이 투자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 26조 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또 이미 투자한 만큼의 국민 혈세 34조 원이 더 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 이것도 어제 또 김무성 대표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해외 자원외교의 실적이라고 공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이제 갑자기 증거가 없다고 바뀌었습니다.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숨길 사안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모두 새누리당 정부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루어야 되겠냐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그냥 덮고 가자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주 의원이 발언 있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 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국이 지향해야 될 복지국가 상에 대한 진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이 정책 엑스포 10번 개최보다 한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보수 여당의 수준이라는 게 참 한심합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는 정책을 추구하고 진보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야당이 정책을 중시하고 보수 여당이 빈소리만 요란한 꽝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지난번 대선처럼 야당이 만든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베끼지 말고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은 학교에 솥단지가 등장하고 도시락 등교가 시작된 상태에서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런 반구 없이 연금개혁 노래만 부릅니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 도민들이 새누리당 보고 준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주 의료원 문 닫을 때도 꿀먹은 벙어리,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빨리 급식대란을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말리든지 아니면 지지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건보료 개편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일주일 만에 합의하자고 하고
이미 개편 방향이 결정되고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건보료 개편은 올해 할지도 모른답니다. 이미 끝난 당정협의를 다시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끓고 있습니다. 결국 45만 명의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600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건보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실무기구에서 얼마나 더 내고 받을지를 결정하는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OECD 최고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전정경 변호사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오늘, 특위는 청문회조차 열지를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중인 오인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이라크 크루드 유전 개발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후 자원 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 되었습니다. 자주개발률이라는 허황된 용어를 만들어서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장경영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도록 해서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사장들을 내몰았습니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보다 부실 투자,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MB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임을 포기하고 국회의 기능을 망각한 채 MB 정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습니다. 주말 시사잡지 인터넷판에 VIP 관심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통과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공불융자 심사위원이었던 모 대학 교수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VIP 관심 사업이라는 한마디에 수백억 원의 성공불융자 심의가 무사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27조 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34조 3천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윤상직 두 장관은 10년, 20년 기다리면 총 회수율이 114.8%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은 바로 MB 정권과 거짓말을 일삼는 현 정부를 향한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국정조사에서 야당은 MB 정권의 허상뿐인 자주개발률이 공기업을 묻지마 투자로 몰아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각 사업마다 수많은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에 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MB 정권의 탐욕과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국민에게 심판받는 날까지, 정권 교체를 하는 그날까지 국정조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능 무력화를 통한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4월 6일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첫 번째,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이비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사 대상을 정부 조사 결과 또는 자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며 기존의 정부 조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의 범위에 4.16 세월호 참사 관련을 삽입하여 안전사회 건설을 해상안전 관련 대책 수립으로 업무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정원을 당초 특조위 측이 요구한 정원 120명보다 30명 줄인 90명으로 축소를 했고, 조직의 규모도 3국 1관에서 1실 1국 2과로 축소하여 조사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의 위원회 업무 권한에 위원회 업무에 종합 조정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장과 각 소위원회 위원장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 내 민간 비율이 42대 43이며 비서와 기사 업무 수행, 민간 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42대 39로 파견 공무원 중심의 조직 구성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이 행정부로 인하여 왜곡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령안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대상과 보상기준 발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특조위의 면담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특조위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서 특조위에서 마련한 시행령안을 수용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내일 당 대표를 모시고 당 세월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가출한 15세 소녀 한 모양은 가출 4개월 만인 3월 26일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른들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어린 영혼을 생각하며 늦게나마 한양의 명복을 빕니다. 한양은 왜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가출한 4개월 동안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양이 가출한 지 2주일 만에 가족들은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 경찰은 한양의 휴대전화가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잡히자 이 지역을 수색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 이후 경찰이 한양을 찾기 위해 어떤 조사나 추적이나 탐문을 했는지,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막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이 주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지고 있음에도 경찰이나 한양의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한 한양의 거취를 추적이나 했는지 의문입니다. 한양 또한 그동안 가출 이후에 여러 가지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방을 전전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매매로 유입됐다고 하는 현실은 가출 청소년의 전형적인 경로를 밟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한양의 가출 이후 학교에서의 조치, 가출 신고 접수, 경찰의 추적 경로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중 구멍이 난 곳이 어딘지, 책임을 방기한 곳은 어딘지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대책을 세울 것은 철저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년간은 사망한 병사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윤일병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이 은폐, 축소, 왜곡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윤일병은 사망 당시에 온몸이 보랏빛 피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일병은 선임들의 지시로 가래침을 핥아야 했고 잠을 자지 못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군 사령부는
윤일병을 사막에 인도한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일병이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구타당하다가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라는 판결을 듣고 하늘에 있는 윤일병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재판 과정은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군의 온갖 시도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김상병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군인권센터에 이런 진실 규명이 없었다면 과연 어디까지 은폐됐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은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윤일병의 죽음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김상병은 폭로 사실이 알려져서 부대 내에서 각종 모욕과 차별을 받았고 끝내 타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온몸에 살인의 증거를 명백히 남기고 사망한 병사의 사인을 밝히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군 재판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은 윤일병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도 될지에 대해 군이 답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윤일병이 피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 배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이 망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한국의 불법 전도고 있고 일본은 모든 중학생들한테 외국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한번 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철저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해외 자원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자원외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세계 공기업이 31조 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명백한 비리 사업입니다. 지난 3월 12일 이항구 국무총리께서도 대국민담화에서 자원외교를 부정부패의 원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대한민국 미래와 명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5인을 지키는 것만이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 새누리당이 국민의 안위보다 그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수사하고 감사원이 조사한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서 왜 국회만 청문회만 제대로 못하고 끝내야 합니까? 이 모든 책임은 시종일관, 시간 끌기, 물타기, 연박작전, 지연, 억지, 정치 공세로 일관한 새누리당의 있음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기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약 국민의 70%는 이명박 대통령이 증언에 출석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80% 넘는 국민들도 특위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무슨 내용인지 무엇이 두려운지 집권 여당은 계속 이를 모르쇠 하고 억지 주장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력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비리 사업에 범죄행위를 파헤치고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일에 제1당으로서 책임과 모든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자원외교 국적특위의 기간 연장과 서울의관을 증인 채택에 바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다인이
정부 기원에서 스트롱 강한 사람보다 어떤 그 내용보다도 환경에 적응하는 리스판스, 환경에 적응하는 인종과 민족이 가장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오래 하고 번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점을 더 중시해서 반드시 이 증인 채택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